조금 새로운 방법의 표현 방법을 좀 찾는 것 같아요. 비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거리를 내려면 하나만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낮게 도는 게 거리가 멀리 나간다, 아니면은 이렇게 겨드랑이 떨어지는 게 멀리 나갈까요? 떨어지는 거. 그치. 여기서 이제 질문이 갈릴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가 낮게 아래를 봐야 비거리를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 PT 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하면, 아니면 이제 등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사실상 중량을 많이 못 들어요. 이게 허리 힘이 약하다고 너가 거리가 안 날 확률이 줄어들진 않는데요. 그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허리 힘 세다고 거리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거네. 아니요. 협약력이 좋대요. 그 근육들이 합쳐져서 힘을 내는 그 협약력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원래 정구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나 정구 선수들은 볼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브 했을 때 볼 스피드. 그쵸. 예. 근데 그 친구들이 했을 때 이렇게 팔을 뒤로 돌려서 이렇게 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칠 것 같잖아요. 이 겨드랑이가 벌어졌다가 요걸 돌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요게 샬로잉인 거죠. 샬로잉을 주고 이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힘을 치는데, 여기가 부족한 애들은 여길 쓴대. 그러니까 걔네들이 합쳐져서 힘이 100이 나오면서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협약력이 좋을 건데, 이제 그 이유인데, 여러분들이 협약력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팔꿈치가 낮으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표현을 하나 알려놨어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디 근육을 쓸까요? 이렇게 세게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디 근육을 쓸까요? 우리가 이 뒤편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여기 좀 잡아봐요. 그러면 여기서 잡으면 내가 못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다시 풀어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어나면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텐션을 느꼈을 때는 어떤 게 더 늘어난 느낌이 나요? 이게 훨씬 더 늘어난 느낌은 나잖아요. 그쵸. 근육이 확 늘어났으니까 확 잡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일어날 때는 이 형태가 일어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펴지는 것보다는 그냥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더 힘을 많이 낸다는 또 그렇고 이렇게 그냥 들 때는 허리 힘과 햄스트링, 엉덩이만 쓰는데 이거는 발바닥부터 다 써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협약력이네. 그치. 이게 협약력인데, 이렇게 꼬은다고 협약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졌다가 쪼여지면서 힘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팔꿈치가 너무 붙으면, 회전력만 너무 좋게 하면 드라이버 스피드가 안 난다. 절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낮게 돌려서 꼬아서 땅 때리면 클럽 스피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 어우, 100도 안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 꼬았는데 스피드가 안 나요 하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날 때는 벌어졌다가 쪼아지고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만 들어볼게요. 위로 들었다 그냥 확 지나가면은 볼 맞는 걸 떠나서 클럽 스피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맞추는 건 연습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 생각하는 건 꼬임이 많으면 비거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제일 큰 오해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꼬우지 말라고. 그만 벨벳 꼬라고. 그만 막 이렇게 잡아 돌리지 말고, 팔꿈치 자꾸 이렇게 낮게 가지 말고, 팔꿈치가 사실 들려야. 그러니까 그 말은 백스윙을 좀 덜 해도 된다? 아니요, 백스윙을 들어야 된다. 꼬아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이걸 들었다가 쪼아주는 느낌의 볼을 쳐야 클럽 스피드가 빠르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벌어졌다가 이렇게 당기면 아웃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 헤드만 뒤에 있으면 인아웃이에요. 인아웃과 아웃인은 엄청, 사실 나중에 한 번 더 이거는 설명해 드리겠지만, 헤드만 뒤에 있으면 인아웃이니까 이걸 뒤에서 벌려뜨렸다가 쪼아주면은 이게 클럽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제가 속도를 내는 방법이 이거예요. 겨드랑이가 요렇게 떨어져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팔꿈치는 그냥 편하게 들었을 때 약간 바닥 보는 느낌. 내가 안 유연하면 살짝 들리겠죠. 그래서 대부분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회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미리 만들어 놨다가 빠르게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클럽 스피드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베 꼰다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속도가 줄어드니까 베베 꼬면은 맞추기가 엄청 쉬워지거든요. 근데 속도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아, 필드 다니다 보면 그쵸. 많이 이게, 다니다 보면 가끔씩 저 찾아왔을 때 나온 그쵸. 증상이 이거였구나. 그쵸. 이게 내가 나와 합의를 본 거야. 네. 이게 너의 잘 맞는 위치니, 너의 실력이 딱 이 정도니까 딱 이 정도면 잘 맞을 거야. 내 몸과 내 클럽과 내 생각이 합의를, 세 명이서 합의를 본 거야. 이러니까 오비가 안 나잖아.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내 속도를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슬라이스가 나도 아웃인이 나와도 어때요? 자, 저는 베베 꼬았는데 어떻게 봐요? 지금 슬라이스가 났어요, 훅이 났어요. 꼬았으니까 인아웃이 나오면서 훅이 나야 됐잖아요. 꼭 그건, 그러니까 이걸 낮게 돌린다고 해서 꼭 인아웃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그쵸. 거죠. 제 말은. 네. 그러려면 어떤 느낌에 쳐야 되냐면 예. 여기서 이 채가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들었다가 요걸로 그냥 채를 조금 요렇게 짧게 잡을게요. 예. 그럼 요걸로 그냥 대가리를, 아 이건 죽었어요. 아, 그럼 그러면은 프로님도 이런 느낌으로 손이 먼저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와 결국 이어지는 거네? 그쵸. 헤드가 예. 무조건 클럽이 떨어져야, 빠르게 떨어져야. 아니 클럽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이 먼저 떨어지면서 클럽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얘보다 얘가 먼저 떨어져야 예, 예. 된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얘보단 얘가 더 빨라야 되는 예, 거고, 그쵸. 얘보단 얘가 더 빨라야 예, 되는 예. 거고. 그러려면 이 느낌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손으로 한 느낌보다는 몸으로 같이 당겨주면, 그러니까 벌렸다가 붙이는 느낌으로 치다 보면, 근데 저는 엄청 간단하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가서 이 손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왼쪽 주머니에 그냥 빠르게 붙는다고 생각해요. 왼쪽 주머니를 그냥 빠르게 여기를 탕 친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이렇게 들었다가 빠르게 지나가요. 여기서 겨드랑이에 들었다가 왼쪽 주머니를 빠르게 지나가면 클럽 스피드가 일단 반타작은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협약력을 좋게 하려면 벌어진 이완된 느낌, 늘어난 느낌이 나서 쥐어짜줘야 되는데 이걸 쥐어짜고 쥐어짜면 쥐어짜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완인에서 이제 수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팁은 이제 그쵸. 왼쪽 주머니로 손이 그쵸, 빠르게 왼쪽 주머니로 지나가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그런데 또 그 효과는 또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또 왼쪽 골반이 빠르게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너무 많이 예, 하니까 예. 탈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죠. 절대 예, 이렇게 예. 안 돼요. 왼쪽 주머니로 자연스럽게 지나가야 돌죠. 된다면 얘가 비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인아웃도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쭉 천장까지 들어요. 네. 봐봐요. 발끝이 들렸죠? 이미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손목만 꺾어요. 네. 그리고 원위치 가봐요. 아, 여기가 백스윙 위치구나. 겨드랑이가 좀 들려도 돼요. 좀 낮은 느낌에 땅 때려주면 낮은 스피드의 방향성을 왜 슬라이스 안 나냐? 방향성을 보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스피드 위주의 볼을 치려면 높게 들었다가 꽝! 이런 느낌의 볼을 쳐주는 게 훨씬 클럽 스피드와 비거리를 내는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 스윙을 이렇게 자꾸 꼬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서 좀 이 겨드랑이가 벌어져서 힘을 쪼아주는 느낌을 연습을 하다 보면 비거리가 훨씬 더 나니까 너무 꼬운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니까 좀 번쩍 들어서 임팩트를 좀 줘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저께 레슨을 받으러 왔는데 드라이버가 124마일이야. 124마일. 선수 PGA 아니야? 프로여야 하니까 세미 프로래요. 그런데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너무 많이 터진다고, 죽는다고 네. 이러면서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샷은 너무 좋은데 샷 팁이 너무 약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PGA 스펙을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네. 스윙 속도가 빠르니까 이제 사실 천천히 쳐야 돼요. 그 선수는. 1부 투어 기준에서는 조금 거리가 스피드가 더 빨라지면 좋은데 이제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헤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속도를 좀 줄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그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구시대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훈련 방법. 그렇죠. 무거운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냥 생 쇠파이프 두께는 한 5cm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걸로 타이어를 맨날 쳤어요. 이거를 사실은 좀 무거운 배트를 하나를 사세요. 자기가 좀 감당이 될 만한 배트를 무거운 걸 사서 조금 어렵겠지만 하루에 100개 정도만 딱 한 달이면 돼. 너무 약팔인가? 그런데 어떤 형태로 휘둘러야 될까요? 어떤 형태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휘두르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런 무거운 거를 휘두르다 보면 최고의 정점인 요령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하체를 쓰게 된다. 그렇지. 왜냐면 네. 이게 PD님이 외국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거리를 늘려 오한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오한마 같은 것도 도움 돼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네. 이게 요령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PT 하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이걸 이쁜 모양으로 드는 이 어깨 근육으로 들으세요, 뭐 팔 근육으로 들으세요, 허리 근육으로 드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결국 똑바른 위치에 드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러면 내가 팔 힘으로 들었는데 이걸 못 들면 마저 뭐 어깨 힘으로 마저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정점의 요령이 생겨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닌데 그거 되게 한 끝에 한 네. 2, 3kg 나가는 것 같은데? 한 1, 2kg 봐봐요. 이렇게 출렁출렁 할 정도로 무게가 제가 뚱 찍으면 벅 소리가 날 정도로 네. 무거운데 되게 편안하게 들잖아요. 이 네. 요령이 생겨요. 요령이 생기면서 목표는 그거예요. 개수 100개. 빨리 휘두를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100개 정도 이걸 휘두르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모래주머니 차봤을 거예요. 살 네. 빼려고. 네. 모래주머니 차다가 모래주머니를 떼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지. 발이 막 날아다닐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때 드라이버를 치면 돼요. 그때 드라이버를 치면 드라이버가 엄청 가볍게 느껴지면서 스피드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10개 정도만 휘둘러 볼게요. 클럽 스피드 더 줄 것 같은데? 그럼 이 느낌에 든 상태에서 이걸 들면 엄청 가볍거든요. 이걸 때리면 지금 드라이버가 좀 많이 가벼워요. 이렇게 치면 이야. 마일수가 늘어요. 113도 잘 맞은 거였는데 116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야. 이때는 잘 맞는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늘려놓고 조금 깎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클럽 스피드와 볼 스피드에만 그렇죠. 조금 집중을 해야. 이거 아, 예. 보면은 일단 패봐요. 느낌을 봐봐요. 확실히 마일수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113을 치기 위해서 전 힘을 다 썼어요. 이거를 만약 이렇게 연습을 한 10개를 끝난 다음에 가볍게 맞춰봐요. 가운데 맞추는 느낌으로. 그러면 평속이 높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네요. 제가 진짜 편하게 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냥 들었다 내린 느낌인데 111이 나오니까. 효율이 되게 좋아졌다. 그쵸. 그죠? 예, 맞추는 거 아까 연습 플러스 그 다음에 스피드가 높아져서 내가 좀 그 느낌인 거죠. 내가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절대 그렇게 밟으면 안 되지만 180을 밟다가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100km로 줄이면 어때요 느낌이? 엄청 기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쵸.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거운 거를 하루에 조금 꾸준히 이거 한 얼마나 하면 돼요? 이거 그냥 사실 한 20일 정도만 그러니까 1000개 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만 채우면 근데 본인들이 욕심이 나서 더 오래 해요. 거리가 늘어야 되는 회원님이 있어가지고 예. 한 달만 예. 진짜 나랑 약속하고 어. 한 달만 나랑 하루에 100개씩만 놀이터 가서 미친놈처럼 휘둘러라. 예. 신고가 들어와도 휘둘러라. 예. 가서 그래서 마침 좀 휘두를 공터가 있어서 휘둘렀대요. 근데 본인이 계속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도 휘두르고 있어요. 한 6개월이 넘었는데도 본인이 알아서 휘두르고 그럼 있거든요. 클럽 스피드는 한 어느 네, 정도? 많이 늘었어요. 원래 처음에 늘으셨어요? 왔을 때는 92, 3마일이었는데 지금 네. 100마일 정도 휘두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욕심이 나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처음엔 이거를 사라고 했는데 네. 한 6개 있어요. 네. 종류별로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 뒤에 야구 배트도 되게 무겁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 이거는 야구 선수용 스윙 연습용. 그러니까 이게 야구 배트 일반 배트보다 한 2배 무겁거든요. 그쵸. 요것도 휘두르면 요런 거는 좀 실내에서 휘두르기 좋죠. 왜냐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요런 건 천장이 안 닿으니까 요런 건 집에서 연습하기에 되게 좋죠. 이런 걸 하다가 드라이버를 치면 되게 느낌이 편하죠. 그러니까 사실 세게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세게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몸을 안 풀어요. 그러면서
부상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올 바에는 차라리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효과는 좀 낮지만 좀 편하게 휘두르는 게 좋아요. 저희는 이제 목표 개수가 사실상 좀 달라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생업이었고 여러분들은 취미니까 이게 질리면 재미없으니까 다치면 더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천천히 휘두르다가 조금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게 휘둘러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은 다음에 드라이버를 자 그러면 가벼운 상태에서 빠르게 빵 때리면 스피드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와. 그렇잖아요. 293m.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사실상 스피드가 늘 수 있어요. 스피드는 사실 제가 아무리 백날 레깅을 해라 힙턴을 해라 해도 안 늘어요. 맞아요. 이거를 힘을 합치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다리하고 엉덩이하고 그러니까 하체, 상체, 팔, 체가 힘이 하나로 딱 모이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려면 좀 지쳐야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치면서 지치려면은 대부분 150개에서 200개 정도 치면 약간 맥이 놓는데 그렇게까지 연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걸로 강제적으로 좀 천천히 이렇게 휘둘러 보면 이 드라이버가 굉장히 가벼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자 세게 휘둘렀으니까 좀 맞춰가지고 하나 둘 타이밍만 맞춰서 땅 때리면 그래도 스피드가 좀 높은 편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좀 높일 수 있죠. 근데 무작정 이 스피드 훈련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처음 영상에서 정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피드로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더 멀리 나가지 않을까요? 저보다 더 멀리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같고. 오 이번 좀 나왔다. 오. 와, 순간 뭘 쓴 거예요? 예? 순간 뭘 쓴 거야? 그러니까 저게 오른손을 되게 잘 풀어서 그래요. 오른손을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하나만 쳐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운동한 프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공감은 오른손을 너무 더 잘 쓰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몸을 더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라운딩 가면 프로님도 그러잖아요. 저는 오른손으로 최대치로 때려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는 트랙맨에서 보는 그 다음에 골프존에서 비거리를 보는 건 저는 이걸 최대치로 그냥 최대한 펴지게끔 때려요. 레깅, 핸드퍼스트, 지면 발력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른팔만 그냥 일자로 쭉 펴지자만 느낌을 주면 왼팔. 오른팔 요것만 일자로 피자 이런 느낌밖에 안 줘요. 그래서 오른팔만 최대치로 빵 펴주자 이런 느낌밖에 잘 안 주기 때문에 와. 오른팔만 잘 펴주면 돼요. 근데 이제 프로님도 확실히 느낌 자체가 몸 자체도 회전이 되게 좋다 보니까 이 오른팔의 느낌만 주면 우리는 사실 스피드는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면서 네. 왼쪽 어깨가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제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빠져주면 이걸 여기까지 내가 뺨을 때릴 때 이렇게 핀 놈하고 이렇게 핀 애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죠. 요거에 집중하는 거지. 근데 기본적인 건 이 느낌이에요. 우선적으로는 그쵸. 오른손이 무조건 1번을 따져보자면 이걸 못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볼을 대부분 못 치는 거예요. 혹시 연습 방법 없어요? 두 분 연습 방법? 근데 프로님 레슨 방법이 연습 방법이 엄청 좋아요. 이게 조금 원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오른손을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웅프로님께서. 근데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방금 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오른손을 그냥 볼을 쭉 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웅프로님한테 오른손 쓰는 걸 좀 들었을 때는 이거 돌려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쭉 핀다는 개념이랑 같은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자 오른손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손 아무리 써도 헤드는 똑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낚싯대 던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똑바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써지는 느낌이 조금 몸에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몸을 썼을 때 알아서 탕 쳐지는 느낌이 나시는 거죠. 스퀘어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스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배울 때
요 푸는 느낌을 맨 처음에 배웠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이거를 풀어야 되지? 남들 보면은 다 끌고 치고 막 이렇게 요런 느낌을 멋지게 핸드퍼스트 치는데 되고. 핸드퍼스 되고 로테이션 잘 되고 하는데 저는 캐스팅을 배웠었거든요. 맨 처음에. 아 일부러 풀어버려라. 네, 일부러 풀어버려라. 그랬는데 그때는 사실은 막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되게 신의 한 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똑바로 풀리는 느낌이 되니까 헤드도 잘 풀리고 잘 던져지고 헤드 앵글도 똑바로 잘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느낌으로 오른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잘 풀려가지고 헤드 페이스 정렬이 잘 되게 하는 느낌. 여기서 하나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느낌은 우리가 연습할 때 안 되어 있으니까 요 느낌을 조금 가져가는 연습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돼도 그쵸? 실질적으로 캐스팅이 되기 그죠? 어렵다. 절대 어렵다는 거. 지금 근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레깅이나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이 많이 돼서 자꾸 끌고 가고 막 맞아, 바디 맞아. 턴 어, 이런 거에 맞아요. 되게 집중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디 턴이 중요하지만 요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추어들은 클럽 스피드가 맞아요. 그 몸을 쓰면서 클럽 스피드가 뭐 100 이상 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볼을 던질 때 이 느낌이 여기서 이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잘 던질 거니까. 어차피 이건 잘하니까 여기서 내가 몸을 더 많이 열어주면 더 멀리 던질 수 있는 거지. 일반 아마추어분들은 요 느낌이 많으니까 바디턴 연습을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화가 적절하게 자기 스윙을 잘 판단을 하고 잘 조화를 해서 연습을 하는 느낌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좀 연습 방법 있어요? 연습 방법은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우선은 맨 처음에 자기 스윙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 도는 느낌만 많아가지고 이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 볼이 히팅되는 느낌이 조금 없으면은 유용하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백스윙을 들어서 손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라인대로 똑바로 푸는 연습. 그러니까 조금 쉽게 연습하면 여기서 내가 정면을 똑바로 들었을 때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손목을. 그러면 프로님은 볼 구질을 보고 그거를 판단을 해요? 아니면 볼 스피드를 보고 손을 풀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저는 무조건 볼 스피드라고 봐요. 아, 볼 스피드가 느린 사람은 오히려 손목을 너무 풀려고 해서 오히려 안 풀리는 거다. 그쵸, 오히려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도가 의심이면 오른손을 풀어보고 네. 훈련을 했는데 속도가 빨라지면 실질적으로 레깅이 전혀 안 되는 거다. 아니요, 레깅이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서 내가 요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고 볼을 쳐보잖아요. 절대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 한번 쳐봐 주세요. 네. 그 느낌을 많이 손목을 살려. 오른손을 많이 쓰면서 한번 그러면 저 상단에 있는 지금 아 집에 가고 싶다. 여기 한번 맞춘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요런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손목을 최대한 푸는 느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레깅이랑 턴이 다 되면서 그쵸, 내려오니까 그게 또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풀면은 네. 지렛대 원리 때문에 손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손목을 풀려고 해도 그쵸, 사람이 절대 사실상 풀리지 않아요. 네. 손목에 힘만 쓰는 게 아니라 그쵸, 팔림과 그쵸. 못님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다 끌고 내려와지니까 캐스팅을 너무 걱정하지 말면서 그쵸, 볼 절대 치- 걱정. 오히려 캐스팅이 되는 거는 몸을 안 쓰면 캐스팅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먼저 써진 상태에서 손목도 같이 풀리는 느낌으로 치면은 정확하게 이런 핸드퍼스 된 느낌으로 임팩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당연히 몸이 리드가 돼야 되고 회전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손목이 이렇게 쓰여진 게 그렇죠. 합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을 조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또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몸이 써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대신 몸을 더 잘 쓰려면 손목에 히팅감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몸을 더 잘 쓸 수 있다. 저도 이 말에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시면 네. 네, 어떻게 혼자서 연습해야 될까요? 이게 자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쵸 모르죠. 드라이버 볼을 칠 때 한 10개 정도는 이런 루틴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백스윙을 들어놓고 여기에 이 내가 든 라인대로
잘 이렇게 처음부터 풀어보는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손목만 이렇게 푸는 느낌을 가져가면은 여기서 볼이 히팅이 탁 되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내가 사인을 주면은 처음부터 풀 줄 알았는데 네. 사인 오면은 몸은 반응 사실 이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타임을 좀 맞추는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들었으면은 조금 이렇게 풀어보는 느낌으로 몇 번 까딱까딱 해보시고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쳐보면은 히팅되는 느낌이 굉장히 세게 맞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프로님이 아이디가 170 골프예요. 근데 사실 170 안 되는 걸로. 근데 저 작은 키에 저 정도 최고의 스피드가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키 작잖아요. 제가 175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우리 골퍼들이 거리를 내려면 요 오른손을 타격하는 저 히팅감이 무조건 있어야 돼. 거리가 나기 때문에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은 뭐 굳이 오른손을 써가면서 볼을 치냐 이런 마인드인데 확실히 좀 비거리에 관심이 있는 골퍼라면 오른손으로 히팅, 그 대신 아무래도 방향감은 좀 어렵겠죠. 제가 그러면 오른손을 최대치로 풀면서 한번 볼을 쳐볼게요. 천장이 닿는다는 느낌으로. 낚싯대 느낌으로 이렇게. 네.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마일수는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른손을 확실히 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디스윙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몸통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게 되니까, 즉 여러분들이 볼을 치는데 내가 여기서 슬라이스나 스피드를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오른손으로 앵글각을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추가적으로 오른손은 제가 느낄 때 프로님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한 골프를 치는데 가속도로 따지면 한 20%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손목을만 사용하면은 이런 스피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50%가 아니네요. 70%가 넘어가네요. 근데 이제 팔도 이용했고 몸도 어느 정도의 회전을 이용했으니까 91마일이라는 속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하자는 거죠. 여기서 너는 더 세게 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다 세게 칠 수 있으니까 몸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우리가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 거지 실제로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까 지윤 프로님이 얘기했던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바로 이런 느낌을 풀어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내려오니까, 저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지 않고 여기서 다 풀어서 볼을 때렸을 때 이렇게 쉽게 스피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 클럽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위에서부터, 사실 저희는 조금 치사한 게 저희는 허리서부터 써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히팅을 하거든요. 즉 뭐냐면 여기서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훅이 나면 조금씩 가슴 높이로 내려오세요. 팁을 주면은 이렇게 쳤는데 훅이 나요. 엎어친 게 아니라 그냥 라인이 헤드가 이제 돌 레벨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때는 가슴 높이에서 때린다.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무릎,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엄청 멀리 나가지 않을까요? 감독님이 질문을 했어요. 저희 감독님도 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어깨를 많이 돌아야 이게 거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컨텐츠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저는 일단은 스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우리가 매를 때리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매를 때리는데 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몸을 많이 돌아서 이렇게 때리는 느낌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느낌, 이 두 번째가 훨씬 세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손목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고 있습니다. 손목을 어떻게 쓰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골프채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손목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여자분들이 스타트하면, 남자분들은 이 클럽의 무게를 이기고 올라가지만 여자분들은 손목이 먼저 나갑니다. 이런 뉘앙스의 백스윙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면 맞을 때는 스쿠핑이나 캐스팅이 되면서 맞을 확률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은 헤드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웃인을 할지 인아웃으로 할지 그 다음에 플랫하게 들을지 업라이트하게 할지 이 손끝으로 전하기 때문에 백스윙의 출발의 길도 손목이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손목을 사용하는 건 스킬이 되는 거예요. 웨지로 백스핀을 많이 걸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백스핀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많이 나와야 돼요. 비거리 레슨을 하다가 갑자기 백스핀 얘기를 합니다. 즉 백스핀은 헤드 스피드가 나와야 돼요. 즉 이렇게 맞으면 강한 타격이 될 거고요. 이렇게 맞으면 백스핀이 되는 거예요. 헤드가 빠를 때 맞으면 백스핀이 되는 거고 세워져서 맞으면 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볼이 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짧은 어프로치는 백스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한 임팩트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10m 동작은 임팩트가 요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백스핀이 나와도 2000,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백스핀이라는 건 4000에서 5000이 넘어가야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 쓰는 현상이 발생돼요. 자, 그러면 저기서 제가 백스핀을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목을 꺾어버리면 돼요. 여기서 즉 꺾어서 바로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탄도도 엄청 높게 떠요. 자, 백스핀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7000까지 파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골프공이 설 확률이 있어요. 아까 전 영상을 볼게요. 아까 전에 간 거는 10m 가는데 4m 굴렀어요. 그러면 4m 굴른 게 아니라 퍼센트로 몇 프로 굴른 거죠? 40%가 굴른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다음 샷은 어떻게 됐나요? 34m 갔는데 3m 굴러가면 35m죠. 34.9니까 그럼 2m 굴러갔어요. 그럼 퍼센트로 몇 프로 굴른 거죠? 약 1%에서 2% 정도밖에 안 굴른 거죠. 즉 백스핀 양이 높아야 된다. 근데 백스핀을 만드는 건 헤드 스피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방금 바디턴인가요? 아니면 손목으로 대한 컷샷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손목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먼저 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부분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꺾어서 풀어야 됩니다. 즉, 꺾었다가 바로 백스윙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느끼는데 스윙을 초보거나 아니면 혹은 비거리가 안 나는 구력의 골퍼라면 스윙을 겨울에 한번 이렇게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목을 꺾었다가 풀어서 치는 거예요. 캐스팅이랑 스쿠핑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자, 저를 보시면 오른쪽에서 풀려, 여기서 다 풀린다. 아니면 무릎에서 다 풀린다. 이게 아니라 내 발끝에서 꺾어 놓은 걸 다 일자로 펴준다라는 느낌의 스윙을 하는 거죠. 풀로 여기서 꺾고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 아예 끊어서 꺾어 놓은 다음에 백스윙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클럽 스피드가 어떻게 되나요? 별 스윙을 하지 않아도 마일수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방금 턴을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들어갔겠죠. 왜냐면 골프 선수였으니까. 자, 제가 반대로 손목을 피면서 스윙을 해보면 이 정도 스피드밖에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다. 백스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볼을 멀리 보내는 클럽 스피드를 지금 감독님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손목을 쓰지 말라 그러냐? 저희는 너무 많이 쓸까요? 너무 조금 쓸까요? 맞아요. 너무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잔기술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스윙에 집중을 안 하고 이거에 대한 감각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저희 선수 같은 볼을 칠 때의 느낌은 드라이버가 안 죽는 게 1번이에요. 비거리가 많이 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볼을 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어느 정도 보내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 그린 싸움이라 그래요. 30m 주변에서 파 세이브를 할 수 있냐, 5m 찬스 내에 버디를 할 수 있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이 비거리예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요즘 축구가 이제 월드컵이 한창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이 나갔을 땐 우승자가 나오겠죠. 여기서 스타 플레이어가 볼을 받아서 요즘 플레이가 잘 안 돼요. 잘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집중 마크 돼요. 근데 내가 유명한 프리미엄 팀 리그에 가면은 나의 몸값에 버금가는 연봉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비수가 나한테 한두 명밖에 안 붙어요. 근데 지금은 4-5명이 붙어버리니까 자기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플레이어 중에 수비수가 골대 앞까지 볼만 정확하게 쳐준다면 수비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오겠죠. 그래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멀리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손목을 꺾어서 볼을 때리는 거예요. 꺾어서 땅! 손목의 느낌으로만 임팩트를 줘서 클럽 스피드를 순수하게 올리는 거예요.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프로들이 쓰는 손목이 어떤 손목이냐면 이 꺾었던 느낌을 마지막에 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목을 꺾어서 백스윙을 하면 지금 영상 카메라에 백 위쪽쯤에 이렇게 손목이 올라갈 거예요. 헤드가 백 뒤쯤에 있죠. 근데 손목을 펴서 백스윙을 하면 아크가 어떻게 되죠? 상당히 활동 범위가 커져요. 자, 그 다음 꺾어서 똑같은 양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백스윙의 양 크기가 달라요. 어깨의 회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비거리를 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 비거리는 손목이 꺾어져서 이게 풀어지는 느낌의 임팩트를 줘야 사실 골프공 자체를 세게 때린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롱게임은 마지막에 꺾어주고 숏은 짧게 꺾고 미들은 중간쯤에 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동작이 우선 구분이 되려면 먼저 처음에 꺾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거리를 쉽게 늘릴 수 있어요. 즉, 처음에 연습할 때 꺾어서 바로 때려준다. 그 대신 캐스팅하면 안 돼요. 왼발에서, 가운데서 다 풀리지 말고 왼다리에서 이렇게 다 펴진다. 왼발에서 풀려고 했는데 낭심쯤이나 오른발에 풀려서 캐스팅으로 골프공이 맞는다. 그런 분들은 왼다리 밖에서 펴진다라고 이미지를 주시면 돼요. 요거는 사람마다 이미지를 훈련을 하면 됩니다. 빨리 풀리시는 분들은 왼쪽에서 풀리게끔, 너무 안 풀리고 나는 이렇게 꺾여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른다리에서 풀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손목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탄도로 보시면 됩니다. 탄도가 높게 뜨시는 분들은 오른다리에서 풀리는 거고, 탄도가 너무 낮게 날아가신 분들은 손목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너무 낮은 핸드 퍼스트 상태에서 골프공이 맞으니까 잘 맞았을 때 기준으로 탄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손목만 꺾는 겁니다. 꺾어서 풀어서 볼을 때려주면 상당히 클럽 스피드를 쉽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뭐 이렇게 쉽게 한다고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여러분들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한 달 안에 연습을 해 놓으셔야 비거리가 늘어요. 자, 그럼 남은 한 달은 우리가 3월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마지막에 꺾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더 찍을 건데, 손목을 꺾지 않고 여기서 들었다가 마지막에 턴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손목을 턴을 하면서 꺾냐, 턴을 다 되고 나서 손목을 꺾어주냐, 이 느낌으로 스윙을 했을 때 클럽 스피드가 이렇게 확 증가가 되니까, 자, 몸이 늘려준 스피드가 몇이죠? 7에서 8마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즉, 너는 왜 몸을 안 쓰고 있어? 바디로 쳐야지. 저도 이런 감정으로 많이 쳐요. 손을 특히 잘 쓰시는 골퍼들한테는. 근데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겨울에 되짚어보면서 훈련을 하시기에는 이 손 감각으로 볼을 어느 정도 치셔야 됩니다. 저는 비율이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손으로만 치면 약간 기교가 많아지고요. 몸으로 치면 약간 멍청해집니다. 방향과 컨트롤은 손이 하고 비거리와 파워는 몸이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이 다 잘 돼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드라이버가 비행이 되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즉 비거리가 약하시다면 내 손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면 올 겨울이 금방 지나가실 거니까 봄에 높은 비거리와 반듯한 드라이버 방향성을 가지고 봄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있잖아. 칠 거야? 아니 말해도 돼. 그 프로들 이렇게 영상을 보면 난 또 남자 프로 스윙을 좋아하잖아. 프로님들 스윙을 보면 이렇게 다 오른쪽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이듯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 이렇게 팔꿈치를 붙여야 된다. 그렇게 되게 많이 말을 하지. 근데 나는 팔꿈치가 백에서도 떨어져 있는데 내려올 때는 더 못 붙이거든? 그리고 팔꿈치 붙이는 것도 알려줘. 이거를 사실 자기한테 내가 예전에 얘기했거든. 예전에 얘기했는데 레벨이 낮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듯이 와이프도 레벨이 낮아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은 이해될까? 오늘은 내가 좀 더 초보보다 더 설명을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있어. 내가 요 방법으로 사실은 팔꿈치를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거든. 비밀인데. 비밀인데. 영업비밀. 영업비밀인데. 팔꿈치는 어떻게 붙이냐면 손목으로 붙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중에 팔꿈치 붙이려고 3개월 연습했는데 안 붙는 사람들이 많아. 아까 감독님 말했거든. 팔꿈치 붙는데 2년 걸린다고. 팔꿈치로 붙이니까 2년 걸리지. 그럼 손목을 붙이면
붙이면. 그치, 손목을 붙여야지.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붙이는 거야. 봤어? 너무 빨라서 모르겠어.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빨라서 안 보이는 거야, 붙이는 게. 어떻게 붙이냐면 손목으로 붙이는데 손목을 더 꺾는 거야. 내 몸 쪽으로. 봐봐. 여기서 이 채가 내려가는데 내 어깨 쪽으로 붙어봐. 그럼 내 팔꿈치 봐봐. 어때? 붙어.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꺾어서 붙이는 거야. 이거 완전 생각 봐봐. 못했는데? 이렇게 꺾어서 붙여. 손목을 꺾어서 어깨에서 계속 내려와 봐요. 어깨에서 떨어지지 말고 팔꿈치 붙었잖아. 와. 손목을 몸 쪽으로 꺾어서 붙이는 거야. 이거 진짜 한 끗 차이네. 그렇지. 근데 봐봐. 여러분들이 왜 안 붙어요? 이렇게 붙이니까 안 붙는 거야. 그치, 이렇게 피어. 자, 봐봐요. 자, 팔꿈치를 왜 붙일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아, 맞네. 팔꿈치를 왜 붙여? 더 멀리 보내.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자, 근데, 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프겠어? 이렇게 때리는 게 아프겠어? 멀리 때리는 거. 그렇지. 그러면 봐봐. 여기 팔꿈치 떨어져 있는 애가 아프겠어? 팔꿈치를 붙였는데 여기서 때린 애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아니지. 첫 번째가 아프지. 봐봐. 헤드가 어디 있어? 자, 첫 번째는 헤드가 어디 있어요? 아, 멀리 있구나. 멀리 있으니까 이거랑 소리 들었죠? 자, 팔꿈치를 붙였어. 소리 들려요? 1번 있어요? 2번 있어요? 1번. 1번이 세잖아. 근데 팔꿈치를 붙이면 속도가 더 나는 거야. 근데 봐봐요. 연습은 이렇게 팔꿈치를 붙였어.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속도가 안 나. 연습을 했더니 내가 220m, 230m 가는데 200이 안 가. 이거를 써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팔꿈치를 붙이는 이미지는 엄청 주는데 안 붙는 거야. 근데 팔꿈치를 왜 붙여? 이렇게 지금 팔꿈치를 붙여서 손목을 꺾었어. 지금 손목을 꺾었는데? 이 채를 보면 알지. 채가 어깨에 붙으려면 손목을 꺾었잖아. 자, 그러면은 꺾여 있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돼? 아, 그러니까 헤드가 많이 멀어져 있네. 그렇지. 헤드가 많이 멀어지면서 팔꿈치. 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지. 손목을 꺾어야 팔꿈치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약간 성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이거는 곧 하기가 진짜 어렵구나.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서 약간 글씨체랑 젓가락질 하듯이 살짝의 연습이 필요해요. 이미지가 알아야 돼. 왜냐면 보고 붙이면 다 붙여. 아, 그쵸. 이걸 못 붙이면 바보야. 이거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안 보고 붙이는 이미지로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빗자루로 해도 돼, 집에서. 이것도 비 올 때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 이거를 최대한 어깨에 붙이면서 그 대신 딱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손목의 가동 범위라는 거는 사람의 유연성마다 좀 다 달라요. 그립이 봐봐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붙이면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러면은 그립이 짱짱하게 그립이 경과. 아니요. 이렇게 하면 더 빨라져요. 왜? 더 손목을 많이 쓰니까. 근데 우리는 페이스로 방향을 보내기 때문에 손이 하나도 안 풀린 상태에서 어깨에 붙이는 거야. 그럼 손목이 유연한 사람이 거의 더 많이 나요. 근데 그럼 저는 손목 엄청 뻣뻣해요. 근데 거리 많이 나잖아. 이거는 인대가 더 튼튼해서 손목이 안 제껴지는 거래요. 그게 인대 문제니까 난 이거밖에 안 붙는데 여러분들은 거리가 더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어깨 라인에 붙여서 여기서 이 손목으로 탕. 이것도 우리 지면발력 연습하듯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 이렇게 꺾으면 아크가 더 줄어들잖아요. 오, 좋은 질문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손목은 뭐냐? 가속도야. 그러면 아크는 뭘까? 가동 범위와 가속이야. 자, 내가 1번, 2번을 때려볼게.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야. 뭐가 더 아플 것 같아? 그치? 근데 잡아봐. 1번, 2번 뭐가 아프겠어? 1번. 그렇지. 왜? 손목으로 가속을 2번은 안 줬거든. 근데 자, 내가 이렇게만 골프 치고 있는 주니어 학생이야. 근데 이제 나한테 와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지. 너 더 크게 해가지고 손목을 더 길게 쓰면 방금처럼 얼마나 세게 때리겠니 이야기라서 프로들은 손목을 좀 덜 쓰고 더 가동 범위를 키워봐 하는데 손목이 자꾸 써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니, 쓰지 마. 이 새끼야, 쓰지 마. 하니까 딱 타이밍을 맞춰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손목은 가속이다. 손목을 안 쓰는 턴은 가동 범위다. 가동 범위와 가속이 만나야 빨라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 가동 범위만 생각하니까 가속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원래 프로님들은 손목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써서 그래.
우리가 너무 잘 쓰니까 우리 자기가 밥이랑 빵을 많이 먹으니까 먹지만 하니까 어떻게 적당히 먹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손목을 쓰지 마라고 하니까 적당히 쓰는 거야. 자, 근데 봐봐. 아까 2번이 보여준 게 뭐냐면 손목을 피고 가동 범위만 키워서 스윙을 빠르게 갈게. 빨라 느려. 전혀 위협감이 없는. 그치. 근데 꺾었어. 붙여서 어때? 근데 자, 이걸 크게 쓴다. 엄청 빠르지. 나도 이거 알려줬다. 이 두 개의 합체야. 그래서 팔꿈치를 붙이려면 손목이다. 근데 어디로 붙여라? 어깨로 붙여라. 근데 성형이 돼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이렇게 붙어도 안 돼. 내 골프공하고 이 끝이 골프공을 보면서 어깨에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해야 아웃인과 인아웃이 좀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서 깔끔한 라인이 나와요. 근데 자, 봐봐요. 자, 여기 뭔데 어깨에 붙일게. 어깨에 붙이고 계속 내려갈게. 어때? 팔꿈치 이미 붙어 있어. 팔꿈치 붙이려 그러면 작살난다, 스윙. 손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팔꿈치를 붙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장타가 있으면 팔꿈치를 몸에 붙이는지 손목을 꺾는 느낌에 하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서 집에 빗자루나 이런 빠따 하나 있잖아요, 다. 여러분 집에 이런 얼라이먼트 스틱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잡아놓고 반대 어깨로 빠르게 보내봐요. 엄청 빠르잖아. 이게 맞으면 얼마나 갈까? 엄청 가겠지. 그래서 뭘 붙여야 돼? 손목. 그렇지. 채 어깨에 붙인다. 요렇게 이미지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팔꿈치 2년? 아니 2주는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내가 원래 치던 스피드보다 2, 3 정도만 빨라져도 갑자기 뭐 템포나 타이밍? 맞는 거? 이런 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템포나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면 좋아? 일단은 천천히 치면 돼요. 천천히 치면 돼. 이게 모순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의 게임을 보는 눈하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종목을 봤을 때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 축구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는 걸 좋아하고 야구 잘 보는 사람이랑 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골프를 볼 때 와, 저 프로 대단하다, 거리 멀리 난다를 리스펙 하는데 사실 볼 스피드랑 헤드 스피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청 천천히 치는데 저 스피드가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PGA 투어를 구경하러 간 제 손님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주도에서 CJ컵을 했을 때 실제로 선수들을 봤을 때 모두의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생각보다 천천히 친다.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안 치던데요? 근데 어때? 라고 물어보면 엄청 나가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가속도의 원리인데 우리는 에너지를 N극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썼다가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힘이 마이너스로 힘을 딱 썼다가 플러스로 바꿔줘야 될 때는 기다려야 빨라져요. 왜냐면 힘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치니까. 근데 장타대회는 빠르거든요. 걔네 그 친구들을 치는 건 반동으로 치는 거고. 그래서 와이프가 오버스윙을 해서 그 반동 타이밍에 대해서 알죠. 잘 맞으면 대박인데 안 맞으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스윙에서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게 레벨이 높은 골퍼들은 프로들의 스윙을 봤을 때 쉬는 게 느껴지거든요. 레벨이 낮은 분들은 봤을 때 바로 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쉰 것 같아, 안 쉰 것 같아? 쉬었어. 쉬었어요. 언제 쉬었어? 백 올라가서 내려오기 전. 사실 구력이 높으면 백을 안 쉬어도 돼요. 구력이 높지 않으면 백을 쉬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백이 올라가고 있는데 몸은 다시 치는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손은 어디까지 넘어가요? 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손은 반경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 동그라미 기준으로 반 바퀴 정도 돌죠. 근데 헤드는 얼만큼 돌아요? 헤드는 3분의 2. 그렇지, 더 많이 돌아가지. 근데 몸통은?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지? 몸통은 한 바퀴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도 안 가요. 4분의 1 정도 가면 너무 많이 돌았다 그래. 그래서 천천히 더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먼저 스타트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초보들은 그 스타트를
스피드를 먼저 안 하고. 이거 할 줄 몰라요. 맞아.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될 때까지 백스윙이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동으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때려도 내가 스피드가 나는구나 인지해야 스윙이 이뻐질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반듯한 비거리를 낼 확률이 높아요. 반듯한 비거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확률이. 그래서 사실 저희는 어렸을 때 백을 일부러 쉬어요. 하나 쉬고 둘, 이런 느낌이에요. 어우, 뒷땅 시원하게 때렸네. 근데 헤드 스피드는 큰 차이 없죠. 방향성에서도 두께감이 차이가 난 거지. 한 번 더. 하나 쉬고 이런 느낌에 때려도 스윙 속도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그래서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쉬어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쉬면 스피드가 늘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느려요. 실질적으로 느려요. 느려져. 근데 느린데 그때부터 몸을 쓰기 시작해요. 부족하니까. 이 반동감이 없으니까 예전 스피드를 땡겨오기 위해서 손을 빨리 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손으로 안 빨라지니까 몸에 트리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거네.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쉬게 만들어. 그래서 백이 쉬어야 여러분들 스윙이 좋아져요. 프로들은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자, 제 주먹이 보일 거예요. 제 주먹이 보이는데 백스윙을 했다가 자, 왼쪽 무릎을 잘 봐요. 지금 체중이 지금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힙턴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서 턴을 하다가 장갑이 도착하기 전에 엉덩이가 봐봐요. 어떻게 돼요?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쉰 거예요. 봐봐요. 손이 몇 타임 위에 있는지 봐봐요. 여기서 백스윙이 끝난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템포 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이 들어가니까 안 쉬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어졌어. 이해됐어요? 네. 쉬나 안 쉬나 선수들은 저 템포가 들어가거든. 그럼 쉽게 말해서 스윙이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반동으로만 치고 아직 몸을 잘 못 쓰는 사람. 그치, 아직 몸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정석적으로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필기체 같은 거야. 내가 글은 알아먹어요. 하도 주변에서 골프를 치니까. 그러니까 하도 말을 하니까 글은 알아먹는데 글씨체는, 여러분들 글씨체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요즘 클래식한 골프장 아직도 이름 서명 쓰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 아직 글 잘 쓰는 줄 알아요. 저 이름 쓰는 연습만 했거든요. 이름 석자만 반듯하게 쓰자. 왜냐면 너무 부끄러웠어. 즉 여러분들도 스윙을 한번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이거 스윙적인 거에서는 이제 크게 트러블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스윙. 그러니까 라인이 교정된 다음에 가속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골프의 트렌드가 가속 그러니까 이게 빠르고 멀리 치면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원래 우승하던 골퍼들은 정교한 골퍼예요. 반드시 나가던 골퍼들인데 그 반드시 간 애들이 거리가 멀리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느려요. 왜냐면 몸에 체중을 실을 줄 몰라요. 그래서 스윙 느낌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시퀀스거든. 시퀀스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백스윙이 가면 뭐부터 돼야 되겠어? 몸, 골반, 체중. 체중,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무릎, 그렇지. 오, 좀 뭐라네. 무릎을 눌렀어. 그 다음에 뭐가 가야 돼? 오른쪽 골반이 돌아야 돼. 왼쪽 힙턴과 우측 힙턴 맞았어. 그 다음에 어디야? 자, 봐봐. 체중이 갔어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아래부터. 아래부터 위에 그러면 골반 그 다음 뭐야? 팔. 어깨가 들어와야지. 어깨. 그 다음에 뭐 가야 돼? 손이 오고 그리고 헤드가 때려야 되거든. 그래야 가속도가 이런 시퀀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래부터 시작한 느낌이 몰라요. 왜? 얘를 빨리 보여야 되니까 얘가 맨 늦게 와야 되는데 맨 처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헤드가 빨리 가려면 기다려야 된다. 자세히 봐보세요. 요 속도랑 느낌을 봐봐요. 요 속도랑 어때요? 느낌이 안 나요? 임성재 프로가 엄청 독특한 거야. 여기가 느리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빨랐을 때 쑥 멈춰서 빵 이렇게 치는 거야. 여기만 빠르고 가서 약간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 나야 돼. 스윙이. 감독님이 따라했다. 그럼 또 이 영상도 성공한 거거든. 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이런 느낌이 들어갔을 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스윙은 반템포 늦게. 그러니까 언제 쉬어야 되냐? 백스윙 때 쉬어줘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쉬라면 안 쉬잖아. 근데 왜?
아래부터 시작하게끔, 그러니까 쉬었다 세게 때려봐요. 이거를 뭐 아래부터 시작해야지 만들지 말고 세게 때려봐요. 그러면 아래가 제일 빨라야 제일 세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스윙이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헤드 스피드도 더 증가되고 몸을 사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라이브를 했는데 좀 수준 높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브레이크를 어떻게 프로님은 발생시키나요? 브레이크가 뭔지 알아요? 브레이크? 몰라. 브레이크는 사실 망치질하고 똑같은 거야. 망치를 칠 때 생각해봐요. 이게 못이 허리쯤에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칠까요? 자, 1번처럼 친다. 2번처럼 친다. 2번. 2번이 브레이크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멈출 때 강해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받쳐줄 때 이걸 내리면 느려져요. 헤드에 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골프공을 칠 때 무슨 원심력을 줄 때는 다 브레이크가 발생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가 생기면 뭐가 발생될까요? 스피드? 힘? 그치, 힘이 발생되는데 무언가가 생겨요. 그게 골프채에서 작용하는 걸 밴딩이라 그래요. 밴딩이 뭐냐면 채가 휘는 포인트예요. 여기서 여기 골프 치면 이래서 아까 질문에 연습 도구는 도움이 되나요? 채찍이 도움이 되나요? 연습 도구는 많이 쓰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포인트가 느껴지면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좋아요. 전 많아요. 보면은 채가 이렇게 휠 거예요. 근데 이걸 탁 멈추면 봐봐요. 이렇게 휘어요. 그때 파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휘두르기만 하면 걔가 그쵸? 안 되겠다. 휘두르기만 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당기기만 하면 이렇게 되고, 멈추면 탕 튕겨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인데, 어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까? 어디로? 브레이크는 잡아야 되잖아. 몸 어딘가에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잡든지, 몸통을 멈추든지.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몰라서 그러는데, 왼발로 잡는 거예요. 왼발로 잡는다는 말은 처음 들어요. 그쵸? 왼쪽 화면에 헤드 스피드 보이나요? 그러면 제가 평소 치면은 한 115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방향성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한 111, 2? 좀 컨디션 좋으면 4, 5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새벽 1시 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쳐볼게요. 몇 정도 나오는지 봐보세요. 113 조금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피거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더 빠를까의 문제입니다. 네. 하나는 팔을 최대한 빨리 칠 거예요. 대신에 왼발에 장애물을 두고. 지금 봐봐요. 빨라요, 느려요? 엄청 빨라요. 그리고 하나는 발에 장애물 없이 작은 동작으로 때릴 거예요. 뭐가 더 빠를까요? 소리로는 두 번째가 더 약한데?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왼쪽 헤드 스피드를 주목해서 봐주세요. 장애물을 놔두고 헤드를 빠르게. 빨랐어요. 임팩트 잘 들어갔거든요. 보여요? 4. 느려 보였어요? 아니 엄청 빨라 보였는데?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엄청 빠르게 넣었거든요. 이게 한계치야. 근데 자, 이 동작까지 할 건데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이 동작으로 한번 때려볼게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데 더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원래는 더 느려요. 그치, 느린데 브레이크가 있는 거야, 이건. 브레이크. 그치, 장애물이. 장애물은 없어지고 브레이크가 생긴 거고. 그치, 이제 왼발에 지탱하는 이 브레이크가 딱 멈춰줄 거예요, 임팩트 때. 그러면 와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먼저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멈춰야 돼요. 이게 왼쪽에서 회전을 하다가 계속 턴을 하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정도 시점에 됐을 때 멈춰야 돼요. 지면 발견? 아니, 그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힙이 한 30도 정도 오픈됐을 때 바로 멈춰야 돼요. 아, 회전을 멈추라. 회전을 확 멈춰야 돼요. 이 회전을 딱 멈추는 느낌을 어디로 하시는지 봐봐요. 근데 제가 발을 들고 회전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면서 뒤로 누워져. 그치, 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왼쪽 면과 정강이 쪽으로 이쪽 면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그래야 강한 임팩트가 나와요. 30% 정도 열렸을 30%가 아니라 30도. 탁 멈춰줘야 이 헤드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왼발이 있을 때 멈추는 느낌을 봐봐요. 때. 지금 보이죠? 근데 왼쪽이 이 정도에서 확 멈출게요. 보여요? 휘는 느낌 자체가 확 다르죠? 그때 파워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프로들이 세게 치지 않아도 멀리 날아가는 이유예요. 나는 아까 밴딩이라고 하길래 그 프로님들이나 그 여자 스윙 슬로우 모션 보면 백에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휘었다 내려오는 나는 그 밴딩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밴딩이죠. 그 밴딩이 시작돼서 이게 가야 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의 방향 전환의 밴딩은 허리에서 시작되는데 그 허리에서 이 팔로 봐봐요. 이게 팔로 휜 거거든요. 근데 내 몸통으로 브레이크를 하면 이 휘는 양이 엄청 급격해지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결론에 터지는 포텐은 이 왼발 그치. 그래서 타이거 우즈랑 유명한 선수들의 3D 프린트를 자세히 보면 여기서 힙턴이 한번 크게 멈춰요. 크게 멈추면서 이 헤드가 한번 퉁 이렇게 튕겨요. 그리고 나서 딸려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왜냐면은 원래 힙턴을 과하게 하려고 막 돌리는 거만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근데 이런 브레이크는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사람마다 다른데 원래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체중. 체중을 왼쪽에 실어야 이거를 몸으로 당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요?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송혜경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여러분 새벽 1시 반인 걸 감안해 주세요. 자, 색깔 주실 거예요? 오케이. 너무 거짓말이네. 일로 와봐. 버텨야 돼요. 자, 요거는 턴만 줄게요. 자, 봐봐요. 체중을 실었다가 풀었어요. 당겨. 그치. 근데 내가 턴을 해볼게요. 와, 나. 한번 이제 또 버티는 거야. 체중을 싣고 돌면 절대 못 버텨요, 이걸. 자, 봐봐요. 이게 한 손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걸 잡으면 돼. 이걸 잡고 체중을 싣고 한 손으로 턴만 해도 못 버텨요, 이게. 근데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사람이든 채든 이렇게 당기시면 하는 거야 지금? 체중을 진짜 이게 안 돼? 어. 내가 해볼게 거기서. 체중을 실으면 안 돼. 실지 말아봐. 실지 말고? 아니 그냥 턴만 해봐. 아 이게 안 와. 근데 체중을 싣고 실어. 더 실어. 그리고 틀어봐. 그렇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체중을 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턴을 하는 게 포인트. 근데 여기까지가 헤드에 무게를 실은 거야. 그러면 이 무게를 실은 걸 보내줄 때 어떻게 하냐? 턴을 하다 급격하게 쓰면 빵 튕겨 나가는. 그 3가지 파워로 원심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 나는 왜 이거 안 알려줬어? PD님하고 같은 질문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 프로는 이걸 안 알려주냐? 내 남편은 왜 이걸 안 알려주냐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1초 동안 스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몇 초 쓰실 것 같아요? 0.5초 쓰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 0.5초 쓰겠죠. 이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이야. 백스윙을 0.9초를 써요. 그리고 임팩트가 거의 0.1초. 여자분들이 0.8초 올라갔다가 0.2초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0.2초 동안 체중 이동, 힙턴, 브레이크 3개가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려준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체중 이동 1번, 그 다음에 턴 2번, 그 다음에 브레이크 3번. 그럼 난 몇 번째까지 왔어? 지금 체중 이동까지는 됐죠. 아이씨.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걸 봐보면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렇게 하고 있어? 그치,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 거냐? 양이 부족한 거야. 턴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건다든지,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건다든지, 아니면 체중 이동을 조금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한다든지, 턴을 많이 한다든지, 부족하든지, 이 양을, 시퀀스를 3개를 딱 쪼개서 맞춰줘야 이게 비거리로 폭파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팔을 가슴에 붙이시고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붙여놓으면 쓸리는 느낌이 나면 팔로 내리는 거야. 가슴이나 옆구리가 쓸리는 느낌이 나면 이걸 팔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절대 못 느끼고 이걸 붙여놓고 허리에 세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아까처럼 클럽을 잡고 그렇죠.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이 사실 가장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는 동반자분하고 같이 체중을 실어놓고 이걸 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돌아서 당겨봐요. 근데 체중이 안 실리면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고 몸만 돌아요. 그랬지 아까. 그래서 체중을 실어놓고 턴이 되면 이 등의 광배근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턴이 되면서 체가 자꾸 딸려와요. 그래서 상대방을 당기기가 쉬우니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약간 상급자 레슬링이에요?
아니요, 이건 초급자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렸을 때 그렇지 계속 해주면 좋죠.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왠지 이거를 하면 왼쪽이 조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왼쪽 무릎이 좀 바깥을 봐야 돼요. 예전에는 저희는 무릎과 발끝이 돌아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무릎이 아프냐면 이거를 돌리면서 아픈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아픈 거예요. 나는 멈추려고 하는데 나는 계속 지나가는데 헤드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원심력 가속도. 근데 내가 계속 틀어버리니까 충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고 나서 힘이 들어가면 왼쪽이 저쪽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 아프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는 헤드 끝에서 자꾸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하시면 비거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왼발로 잡으시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비거리가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많은 비거리를 늘려보세요.